네, 이번 영상은 이제 복용법에 대한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티펜스 같은 경우 어떻게 먹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항암제가 이 구충제가 안전한가 부분에 있어서 구충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김자영 원장이 얘기하죠. 40년 동안 전 세계인들이 입증을 한 거고, 이게 안정성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도 100% 안전하고 사람 구충제도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티펜스는 네 가지 약을 먹었죠. 파나큐어 C라는 펜벤다졸 성분의 약을 먹었습니다. 펜벤다졸이 파나큐어 1g이죠. 1g의 펜벤다졸이 222mg 있습니다. 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건 222mg이고요. 알약으로 된 거는 250mg과 500mg짜리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1g짜리 포 3개, 1g짜리가 3개가 있고요. 파란색은 2g짜리 3개가 있고, 3봉지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그 빨간색 형태의 파나코스는 4g짜리가 3개 있습니다. 4g짜리 3개라는 것은 12g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먹고 4일간 쉰다라고 하면 그 빨간색 약 한 봉다리로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BD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혀 밑에 넣어서 1분 동안 머금고 삼키는 거를 매일 먹고요. 비타민 토코트리에놀을 400에서 800, 한 600 정도이기 때문에 두 알을 먹는데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감마2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컵큐민 같은 경우도 인터그레이티브사의 테라큐민을 추천하는데, 테라큐민은 0.0005mg의 굉장히 미립자로 되어 있는 흡수율이 28배 되는 거죠. 이것도 매일 두 알씩 먹으라고 합니다. 쉽게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주일에 1g씩 3회 복용, 4일 쉬고. 근데 이거를 4일 먹고 3일 쉬시는 분도 있고, 5일 먹고 2일 쉬시는 분도 있고요. 요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이전 작가님 매일 드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알약모독의 칼슘 박사님, 션리 박사님 얘기로는 그 논문에 보니까 그 임상을 알벤다졸 같은 경우도 두 알씩 365일 동안 먹은 사례가 있고요.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100ml씩 또 매일 복용하면서 장기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마이 토코트리에놀이죠. 토코트리에놀을 이 비타민 E도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이건 나중에 요 보조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BD 오일 풀 스펙트럼이죠. 두 방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커큐민. 가능하면 조티펜스 사업가인데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고민 많이 했겠죠. 좋은 걸 먹었을 거라고 믿으시고 여기서 제시한 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파노코 C만 휴지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휴지기 없이 매일 먹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대로 조티펜스와 똑같이 먹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파나코스 펜벤다졸과 비타민 E, 이 두 가지는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결국 몸에서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담즙이 그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먹으신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커큐민과 같은 이것 또한 항암 효과가 있죠. 커큐민을 먹는데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독약품의 테라큐민과 신현준이 선전하는 나노큐민, 이 나노큐민은 이제 김철민 씨가 복용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커큐민은 간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담즙관이 막혔거나 담낭이 제거된 사람은 좀 소량으로 드셔야 되거나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 유발을 할 수 있고요.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될 수 있으니 좀 자제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CBD 오일이 있지만 CBD 오일은 불법이죠. 그래서 대신
생들기름을 압착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죠. 요게 저희 어머님이 드시고 구비해 놓은 약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외에서 친구들한테서 받아서 각종 약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요거 사실 여기보다 더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복용 일지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에 쓰게 해서 얼마씩 먹었는가를 확인을 했고요. 이 벤지미다졸 약의 지용성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용성이라는 것은 약이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펜벤다졸을 이 올리브유에 막 녹이면서 왜 안 녹지? 이거 지용성 아닌데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약은 물에 잘 녹는데 위장에서 체내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잘하게 붕괴돼서 대부분 소장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용성 약들은 담즙 양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담즙 분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약을 먹는 시기를 보통 식사 때 먹는 거죠. 식전 바로나 아니면 식간에 먹는 이유는, 식사를 할 때 담즙 분비가 많이 돼서 그 흡수율을 한 5배 정도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오일류가 몸에 들어오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약 복용할 때 올리브유나 토코페롤, 비타민 E, 감마 E를 함께 복용을 합니다. 우르사는 이담제이고 자체가 담즙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르사나 밀크시스를 많이 드시는데 그 이유는 워낙 그 언론에서 간독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밀크시스를 해서 먹습니다. 2주마다 피검사를 하는데 간 수치 너무 좋습니다. 생체 이용률 자체가 펜벤다졸은 2에서 27%, 메벤다졸은 20%, 알벤다졸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장이나 위나 이런 대장 쪽에 있는 기생충을 잡는 용도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있는 암이나 저쪽 멀리까지 보내려면은 혈장 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흡수율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흡수율을 높이는 고민을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펜벤다졸은 이렇게 돼 있죠. 펜벤다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옴니코어라고 과립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품절이 났지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커시, 이게 조 디펜스가 먹어서 제일 유명한 거고, 그 알약도 있죠. 그리고 세이프가드 4라고, 여기에 사실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조 디펜스가 파나코시나 세이프가드나 사실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무거나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나코시를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조 디펜스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사실 10불밖에 안 해요. 파나코시가 지금 17불, 26불까지 가격이 치솟아서 올랐는데, 세이프가드의 2배이기 때문에 파나코시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해외 구매를 할 때 세이프가드를 사셔도 됩니다. CBD 오일은 THC 성분, 환각 성분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죠? 금지 품목이죠. 근데 조 디펜스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면 THC 성분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CBD 오일이 없는 CBD 오일도 괜찮다고 하고, THC 성분이 있는 걸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구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조티펜스가 먹었던 양을 소세 포함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게 방광유방, 갑상선도 그렇고요. 육종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이 난소암이나 췌장암, 또 전립선암 이쪽은 더 많은 농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 18가지 암종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김재영 원장의 권장 복용법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다발성 전이암 같은 경우는 그 222mg 4회 하루에 4번, 이거는 4g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88mg, 이걸 3주 동안 매일 복용하고 3주 이후부터 1, 2회 정도로 하고 3일 휴학하고 4일 쉬어라. 왜냐하면 초기 3개월 동안이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복용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루에 2g씩 먹고 3개월 동안 매일 먹고 3개월 이후부터는 또 3일 먹고 4일 쉬고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침에 펜벤다졸을 1g을 먹고
그 다음에 파나코어 1g, 펜벤다졸 222mg을 오전에 복용하고 저녁에 알벤다졸 400mg 하나를 복용해라. 이게 세 번째 방법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커큐민과 CBD 오일을 같이 복용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같이 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4g으로 올렸더니 다음 복통 설사 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1g,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용량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펜벤다졸을 1g 먹다가 2g으로 늘리셨다가 저녁에 이 김재원 원장의 말대로 저녁에는 알벤다졸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메벤다졸을 구해온 다음에 점심때 메벤다졸을 추가로 넣었더니 전체적인 토탈 1000mg이 넘어가니까 다음날 하루 종일 복통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1g으로 펜벤다졸 줄여서 하고요. 지금은 한 주는 펜벤다졸, 그 다음엔 메벤다졸, 뭐 이렇게 교차 복용을 여러 개 했는데, 플루벤다졸도 먹어봤는데 저희 어머님은 알벤다졸하고 메벤다졸이 좀 맞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복용시 주의점은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자제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먹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복용하고 비타민C 고용량 정맥 주사도 다시 맞기도 하죠. 간독성이 우려되는 경우 우르사나 밀크시슬을 함께 복용을 하고요. 복통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이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하루면 다 나가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는 비타민 E 그거를 한 2알을 먹던 거를 1알 정도로 줄이면 좋다라고 합니다. 닥터 심이라고 이 의사 선생님도 유효성 담보를 하기 위한 최소 용량을 얘기했어요. 60kg 기준으로 메벤다졸은 200mg, 반알 정도죠. 알벤다졸 800mg, 2알 정도죠. 플루벤다졸은 1000mg, 이것도 2알이네요. 펜벤다졸은 300mg, 1g, 파나코어 1g 정도. 최소 용량 이 정도 이상을 먹어야 항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논문에 의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여러 분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잘 열심히 보시고 각자 도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공부하고 자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혈액 수치도 체크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맞는 100%에 맞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OC 프로토콜 영국에서도 이게 1400명 이상이 메벤다졸과 독시사이클린, 메트포르민하고 스타틴 이 4가지 약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1:1 처방입니다.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하루 2400ml MTD 양을 드셨어요. 아침에 2알 알벤다졸, 점심 2알, 저녁 2알, 총 6알을 드시고도 거뜬하시고 잘 드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